(2023년 7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남북의 무인기 대결, 무인기 전쟁을 한번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 70주년 북한이 말하는 전승절 행사에서 북한이 북한판 글로벌 호크하고 북한판 리퍼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이 무인기를 샛별이라고 명명한 걸로 확인됩니다. 샛별. 그래서 글로벌 호크에 해당되는 거는 샛별 4. 다음에 리퍼에 해당되는 건 샛별 9형이다. 네, 샛별 4형, 샛별 9형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무인기 개발은 이스라엘이 먼저 했다고 봐야 되죠. 이스라엘이 그 미사일 막는 미사일 MD 시스템 먼저 했었고 무인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확 꼽히었죠. 미국은 전쟁을 많이 하는 이스라엘한테 이제 지원을 해서 그들이 방어에 필요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게 하고 그 기술을 자기들이 갖고 와서 더 발전시킵니다. 지금 미국이 무인기를 굉장히 발전시켰는데요. 미국의 무인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고도에 따라서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 저고도에는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이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거는 고고도 무인기인데 이게 높이 올라가니까 여기에서는 공격하기에는 너무 높아서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비행기가 폭격을 하더라도 내려와야 되고 하니까 위에서 가는 거니까 주로 정찰을 합니다. 그래서 정찰을 뜻하는 게 영어로는 르코네상스이기 때문에 R을 붙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투기에는 F, 공격기에는 A, 훈련기에는 T, 수송기에는 C 이렇게 이제 번호를 약호를 붙여왔는데 이 무인기에는 Q를 붙입니다. 그래서 정찰 무인기면 RQ라고 합니다. 이 고고도 무인기는 주로 정찰로 쓰입니다. 지상에서 한 20km쯤 뜹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는 여객기가 보통 한 10km 정도쯤 날아갑니다. 지상에서부터. 10km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산소가 적어져요. 그래서 대충 10km쯤 가게 되면 산소도 있고 공기 저항도 좋아서 경제적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20km쯤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산악인들 보게 되면은 굉장히 춥다 그러고 고산병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산소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20km쯤 올라가면 에베레스트가 한 9km쯤 되니까 거기는 굉장히 악조건이죠. 따라서 이제 거기는 날아갈 수 있는 거의 우주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있긴 있는데 희박하죠. 100km쯤 올라가면 공기가 없다 그래서 100km부터는 이제 우주, 대기권 바깥으로 봅니다. 근데 대기권 바깥에도 약하네요. 공기 입자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km쯤 올라간 데서는 위성이 돌아다니고 위성은 이제 계속 지구에 추락하지 말아야 되니까 계속 지구를 돌아서 원심력을 내가지고 날아가는 힘, 지구가 땡기는 중력 그래서 이제 계속 돌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때 북한 어느 지역 평양을 보고 싶은 때 원하는 때에 가 있기가 어려워요. 지구를 남북으로 뺑뺑 도니까 지구 자전하죠. 그러다 보면은 그 시간에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이 정찰기는 고고도로 떠서 20km쯤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에 올라가서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고도 정찰기는 20km쯤에서 비행한다. 그리고 장시간 비행해야 된다. 한 비행시간은 한 20시간이 넘어갑니다. 20시간이 넘어가면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인가 하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고 인천공항에서 워싱턴이나 뉴욕까지 가시면 한 13시간, 15시간 정도 걸리죠. 영국의 히드로 공항까지 가면 한 11시간 그 정도 걸리는데 굉장히 지겹죠. 그 2배를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원하는데 가서 요것도 찍어봐 하면 찍을 수 있는 게 고고도 정찰기입니다. 이 고고도 정찰기는 한 지상에서부터 20k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나 또는 우리의 천궁 같은 미사일을
거의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 천공이나 패트리어트가 수직으로 쏘게 되면은 20km 있는 걸 맞추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쏘게 되면은 거리가 머니까 못 맞춘다. 그래서 이 고고도 정찰기가 쭉 접진 상공을 바로 직상공으로 올라가면 미사일이 올라오니까 비스듬히 가면서 쭉 보면은 미사일이 못 올라오는 거리에서 보게 되면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U2 사람이 타는 고고도 정찰기를 운영했는데 이게 한번 미사일 맞긴 맞았어요. 소련 상공에서 맞고 떨어진 적은 있고 조종사는 낙하산 타고 내려왔는데 거의 안 맞는데 가끔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도는 워낙 높기 때문에 공격하기는 어렵고 정찰로 한다. 그래서 RQ라는 제식 번호를 갖고 나간다. 뭐 RQ9 미국은 그렇게 붙였죠. RQ9이 그게 이제 그 유명한 글로벌 호크입니다. 주로 정찰용에 쓰인다. 그다음에 중고도는 한 14km, 10km보다는 더 올라가요. 14km, 15km 정도쯤 올라가는 거예요. 지상에서부터. 그래서 당연히 정찰은 할 수 있죠. 정찰하게 되면은 RQ 뭐라고 나가고. 근데 이제 그쯤 되게 되면은 거기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폭탄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하게 되면 잘 안 맞으니까 미사일을 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 Air to Ground, AGM. 미국은 Air Ground Missile, 그래서 AGM으로 나가죠. 이 지상, 공중에서 쏘는 미사일 중에서 가장 잘 맞는 게 Hellfire, 지옥불이라고 하는 미사일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상은요, 우리가 땅에서 하늘을 보게 되면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있긴 하고 새가 지나가긴 하지만 뭐가 지나가는 건 눈에 금방 비행기 눈에 띄죠. 소리 때문에 발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쭉 가다가 지상을 내려다보면 숲도 있고 도시도 있고 뭐도 있고 차도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저 이정훈이 저는 어떤 놈이지 되게 특정이 안 돼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쏘는 미사일이 쉽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이 표적을 찾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건물도 있고 산도 있고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중에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잡고자 하는 이정훈이가 어떤 놈이지 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잘 찾아내는 게 뭐냐? 그게 헬파이어 미사일입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게 원래 어디에 쓰는가 하면은 사실은 사람까지 죽이기는 어렵고요. 적 전차 있죠. 정차를 탁탁 때리는 거예요. 지상에 돌도 있고 집도 있고 했는데 전차만 찾아다 때릴 수 있는 게 헬파이어였어요. 이게 점점점 발달해갖고 이 찝차도 때리고 내가 원하는 택시도 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람도 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AGM 미사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정교하게 때릴 수 있는 게 헬파이어 미사일이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어디에 주로 탑재되는가 하면 우리가 도입한 육군에서 공격 헬기, 전차 잡는 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탑재해가지고 빵 쏘면 이게 정확하게 날아가서 내가 원하는 적 전차를 그것도 내가 찍은 놈만 딱 맞춰버립니다. 옆에 뭐 나무가 있고 뭐가 있어도 헷갈리지 않고 딱 잡습니다. 이런 헬파이어 미사일을 중고도로 날아가는 무인기 중에서 공격형, 그게 MQ라고 그랬죠. M은 뭐 뮤니션인지 약어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무장형입니다. 거기에서 달고 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작년 4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 1인자 알자왈인가를 미국이 사살합니다. 그때 미국이 드론으로 죽였다고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했는데 아마 중고도 무인기로 보입니다. 그 중에 MQ 4인 리퍼가 아닌가 추정을 하는데 밝히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헬파이어 미사일로 보입니다. 근데 헬파이어 미사일이 이제 지상 원하는 걸 탁 찍어주면 그냥 잡을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 하나은행이 그렇죠. 하나은행 인터넷 뱅킹 하면 얼굴 인식으로 하자 그러죠. 지문도 필요 없고 얼굴 인식하자 그래요. 얼굴 딱 비추면 카메라가 제 얼굴 탁 본 다음에 맞으면은 열어주고 아니면 다른 걸로 인증받으세요 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알자와리에 대한 사진을 미국이 입수하고 있으면 그거를 3D로 보게 되면 정면 사진이지만 머리 위에서 옆에서 탁 하면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정보를 갖고 무인기가 쭉 떠가지고 가다가 사람을 촬영합니다. 물론 어디 있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가는 거죠. 딱 하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는구나 뭐 하는구나. 오케이. 거기서 헬파이어를 발사합니다.
안면 인식을 한 다음에 쏘는데 헬파이어가 쫙 크게 들어갑니다. 근데 화약을 달지 않아요. 이 암살용 헬파이어. 쉽게 말하면 거기서 칼 같은 게 나와서 창이죠, 창.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발코니가 공격을 당했는데 폭발 흔적은 없고 그 사람만 죽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중고도 무인기입니다. 미국의 중고도 무인기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레이 이글이 초기형입니다. 이거는 정찰로 갔어요. 그래서 RQ 뭐라고 갔죠? RQ1으로 갔나? 그 다음에 거기서 무장형으로 나오는 게 프레데터입니다. 거기다 헬파이어를 붙이고 쓰죠. 근데 이거는 적진에 들어갔을 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패트리어트 팩3나 한국의 천궁2에 맞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가도 우리 군인은 희생이 안 되니까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더 발전한 게 리퍼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은 MQ9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M자가 들어가는 거는 무장형 이거 R이 들어간 건 정찰형이다. 근데 거기에 고고도가 있고 중고도가 있는데 고고도에는 글로벌 호크가 있고 이 중고도에는 그레이 이글이 초기형이었고 그건 거의 정찰로 쓰였죠. 그 다음에 무장형으로 프레데터가 나왔고 더 나간 게 리퍼가 있다. 그래서 MQ9이 리퍼다. MQ 프레데터는 뭐였더라? MQ1이었을 겁니다. 그레이 이글도 그건 RQ1이었었고 거고요. 자, 근데 이번에 북한이 이제 리퍼가 모양이 비슷한 거 하고 글로벌 호크와 모양이 비슷한 거를 공개했어요. 과연 그들이 중고도 산소가 매우 희박한 20km까지 올라가는지 또 14km까지 올라가는지 또 헬파이어 미사일이 있는지는 앞으로 같은 성능의 미사일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북한 사정은 그렇고 우리 사정을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글로벌 호크를 만들지 못합니다. 고고도 무인기는. 우리는 글로벌 호크를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호크를 아무나 나라나 주지는 않아요.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전략 정찰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2025년쯤에 우리도 군용 정찰 위성을 도입합니다. 4대 정도. 이제 그것들하고 우리가 도입한 글로벌 호크가 북한을 촬영하는 거죠. 근데 글로벌 호크는 미국이 기술자와 모든 사람을 보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줘요. 우린 사기만 했지 이 정비도 미군이 다 합니다. 왜? 아주 기밀스러운 거고 여기서 뭔가 빼가면 안 되니까. 자, 중고도 무인기입니다. 중고도 무인기는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2010년쯤에 중고도를 날아갈 수 있는 무인기는 개발했는데 이제서야 13년이 지난 올해서야 이게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무인기는 MQ-105K입니다. 바로 무장형으로 들어갑니다. RQ도 있는지는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MQ-105K입니다. 이건 대한항공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같이 개발했습니다. 한 14km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북한이 쏜 천리마이 1형 위성 발사체가 서해에 추락했습니다. 우리가 건져 올렸고 거기에 올라가 있던 천리경 1형이라고 하는 위성까지도 우리가 건진 걸로 지금 알고 있죠. 미국도 무인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적진에서 격추된 적이 있었어요. 미국이 이란에서 격추된 적이 있었나 그럽니다. 격추되면은 걔네들이 그 기술을 다 분해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글로벌 호크를 한국이 산 거를 미국이 직접 운영해주고 있다가 할 정도로 비밀리에 하는데 적진에서 격추되면은 걔네들이 다 기술을 입수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결정적인 게 뭐냐? 이게 정찰용이라 그러면은 딱 그 찍은 거를 우리한테 보내주는 송신 시스템을 알면은 얘네들도 그걸 받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무인기 집어넣어서 쫙 보내면은 걔네도 같이 받아보니까 이놈들이 이거 찍었구나 하고 거기를 싹 돌리거나 하게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어떻게 자기를 때리는지 알면은 자기네 전차들을 방어 시스템을 다 바꿀 수 있잖아요. 또 이런 통신 시스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적진에서 추락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추락했을 때 이게 자폭이 되거나 저쪽에서 못 열어보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 만드는데 세월이 오래 걸렸어요. 그 다음에 정찰용인 경우는 쫙 들어가서 적을 찍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구름이 껴있거나 밤에 들어가면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합성 개구 레이더라 그래서 우리 배 경관 검진하면 초음파 찍잖아요. 음파를 탁 쏘면 음파가 뱃속에 있는 장기에 부닥쳐 나오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흑백 사진을 동영상을 만들어 보여주잖아요. 가 바로 그럽니다. 레이더 전파를 딱 쏘면 그게 구름도 뚫고 어둠도 뚫고 튀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쫙 찍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그거 만든 나라가 별로 없어요. 또 사진 촬영도 필요하죠. 낮에는 사진 촬영하면 좋은데 이 사진 기술이 굉장히 정교해야 됩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좋은 카메라가 작지만 이게 멀리 찍으려면 쫙 길어야 되잖아. 망원렌즈. 망원렌즈 없이도 찍으려면 그래야만 그 무인기에 실을 정도로 작아져야 되니까 이 광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야 돼. 그런 거 싣고 이런 거 만드는데 세월이 굉장히 걸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기서 이제 공격형을 이제 아까 말한데 MQ-105K라고 명명했는데 이거는 우리 방사청에서 이 사업을 공고하면서 정식으로 이 제식 명칭이 부여된 게 지난 4월달에 부여된 게 MQ-105K로 확인이 됐습니다. 닉네임 그거를 뭐 송골매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그건 제가 확인 못해.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미제 헬파이어를 붙이는지 아니면 국산 헬파이어급을 붙이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고 미국이 지금까지 이제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자와리 알카이다 1인자를 발코니에 있는 자를 헬파이어 미사일로 암살했습니다. 이거는 CIA가 주도하고 무인기를 움직이는 미국 특수전 사령부 같아요. 거기서 같이 합작으로 해서 제거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라크를 방문했던 이란의 특수전 사령관 솔레이니마니가 공항에 딱 내려서 차를 타고 가는데 역시 미국 드론 이름은 공개 안 했어요. 거기에서 헬파이어라는 것도 공개를 안 했는데 헬파이어로 보이는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가 타고 있는 차만 박살을 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때도 화약이 쓰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꽂힌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차들은 터지지 않았거든. 바로 옆에 화약이 있으면 다 터지죠. 자동차에는 기름이 있으니까. 미국이 그 정도로 원하는 자만 딱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지금 우리도 1, 3, 5, 7, 9, 11, 13, 3개의 특수전 육군 여단이 있죠. 요 중에 한 개는 특수임무단, 그래서 5여단인가는 이제 현재 공속인데 그건 해외 파병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707 특수임무대, 대대급 부대로 있고. 해군의 해군 특수전 여단, 그래서 여단급이 있습니다. 그럼 여단만 따지면 8개 여단급이 있는데 굉장히 많죠. 이러한 부대하고 우리가 이제 무인기를 만들어서 이미 글로벌 호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정찰용이니까 안 되고 이번에 MQ-105K라고 하는 무장형 중고도 무인기를 생산 허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생산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헬파이어급 미사일을 도입하거나 구입해서 정원이만 딱 잡는 겁니다. 정원이 잡고 여정이 잡고 핵과학자 잡고 북한의 로켓군 사령관 잡고 조선인민군 4251 군단장 잡고 4251이 전방에 있는 거고 조선인민군 참모장 잡고 우리 참모총장 이번에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만난 강아무개 북한 국방상 제거하고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그런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런 부대들과 같이 미군이 하는 것처럼 요거는 한미연합으로 안 해도 되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평시작전권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도 이번에 이제 샛별 1하고 샛별 4하고 샛별 9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이 글로벌 호크나 그다음에 프레데터급 또는 리퍼급의 수출을 굉장히 자기네 동맹국이 아니면 안 하죠. 그런 사이에 이 중국이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군함도 타보고 헬기도 봤는데 모양은 거의 따라와요. 근데 짝퉁이에요. 제가 중국 군함 타서 퉁 쳐보니까 얇았다고 말씀드렸죠. 가위 싸죠. 이번에 UAE에서
언제지? 올해 초인가? 우리 T-50 수출하려고 다시 도전했다가 중국제 고등훈련기에 패했습니다. L-19한테 졌나? 참 답답한데. 그만큼 중국이 이 싸구려 비행기, 싸구려 무기로 세계를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에 대한 갈망이 많은데 중국이 이 싸게 만들어 세계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 고고도도 있고 중고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면 이제 어떤 성능이 나오는지. 그래서 몇몇 나라는 샀다가 다시 미국한테 새로 사려고 하고 애를 쓰는데 이러한 중국 기술이 거의 북한이 도입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샛별 4, 샛별 9형을 만든 걸로 보여요. 자, 이걸 가지고 북한도 우리를 정찰하고 우리 요인들을 상대로 암살을 시도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군의 미사일 방어 사령부 같은 데가 방어를 해야 될 겁니다. 북한이 핵이 있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 쟤들도 핵을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한다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대한민국이 1953년 정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은 일단 정전을 했고 66년부터 69년 사이에 북한이 우리를 월남화하기 위해서 특수전부대를 집어넣었는데 그거를 본스틸 대통령, 유엔군사령관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막아내면서 이제 휴전선을 철벽화하면서 그게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에 많이 살아있는 주사파 애들 여기서 스스로 큰 친공 세력들을 갖고 대한민국을 막 흔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고 그 자들이 공산정부를 세워서 북한하고 하나가 되겠다. 이게 비슷한 게 문재인 노선이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것도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이제 막히 나가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는 이 무인기는요 기본적으로 엔진에서 나오는 불이 상대방 레이더에 잘 잡히는데 이걸 동체 위에다 올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불이 나가면은 동체에 가리니까 잘 안 잡히죠. 그리고 이 날개 같은 것도 금속을 적게 쓰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은 이러한 쪽으로 이제 새롭게 경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바로 이 무인기를 이용해서 그 반미 세력이라든지 위협 세력을 하나씩 제거하니까 핀포인트 어택이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정보원이 문재인이가 완전히 해체시켜놨는데 그러나 북한을 하게 했으니까 북한에 이제 앞으로 이제 현재 우리 국가정보원이 외국 회사들이 띄워놓은 그걸 위성을 빌려서 북한 찍을 때 정보는 우리가 원하는 걸 찍어달라고 해서 받고 있거든요. 위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 2025년쯤에 로키드 마틴하고 해서 위성을 쏘게 되면 4대 정도를 그럼 우리가 순수하게 활용하고 우리 지역에 통과되지 않는 거는 다른 나라에 판매하면 되죠. 정보를 중국 찍은 건 대만에 판다든지 우크라이나에 찍은 거는 뭐 나토에 판매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본도 위성이 한 5-6개 있습니다. 스스로 올린 거. 걔네들하고 지소미아로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미국이 띄워놓은 수많은 KH로 나가는 키홀이라고 하는 그 위성들이 찍은 거하고 한미 정보 공유에서 교환하게 되면 북한을 잘 보죠. 거기다가 앞으로 MQ-105K는 이건 무장형이고 RQ-105K는 정찰형이 있죠. 이것들 띄워서 북한을 보게 되면 김정은이 북한 요인들 움직이는 알게 되면 필요하면 탁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 MQ-105K를 넣어서 헬파이로 잡던 특수전부대를 넘어서 제거하던 할 수 있는 거죠. 북한도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북한은 현재 위성이 없고 이러한 무인기를 집어넣으려면 무인기가 띄우는 정보를 약하잖아요. 그걸 하늘에서 위성이 잡아서 우리 쪽에 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통신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궁화 통신위성이 있고 기타 이제 적어도 통신위성도 띄울 거니까 가능한데 북한은 현재 위성 이번에 띄우려다 실패했잖아요. 천리마, 만리경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린 그게 돼 있으니까 해볼만 합니다. 자, 김정은 등 북한 요인 제거를 위한 우리의 준비도 돼가고 있고 북한도 거기에 대응해서 무인기를 내놨다. 남북은 무인기 경쟁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